익어서 그윽해지는 게 뭐 술맛도 있겠고 장맛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제주 사람들의 갈증과 피로를 달래주고 풀어주던 깊은 맛. 오늘 콘텐츠는 바로 제주만의 음료 쉰다리입니다. 오늘 쉰다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쉰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쉰다리 하면 뭐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 가면 더위 식히라면서 내어줬던 게 쉰다리였거든요. 근데 어릴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콤달콤한 맛에 취해서 마시다 보면 또 진짜 취하기도 하고 맞아요. 얼굴이 발그레해지기도 했던, 그러니까 쉰다리 하면 저는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추억의 음료거든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음료죠. 왜냐면 여름 때마다 항상 냉장고에 그게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니까 그냥 냉장고 음료지만 저도 사실 술을 못하니까 마시면은 이제 거의 막 이제 별이 보이고 막 그래서 그런 추억이 되게 많았던 저는 어머니의 음료예요. 네. 우리 대표님. 네, 저희 세대는 아주 부잣집 아니면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쉰다리를 군방할 때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냥 음료가 되지만 이걸 상온에 나서 내버리면 누룩이 들어간 거라 점점 알코올 농도가 짙어져요. 그래서 이 쉰다리가 금방 마셨을 때는 내 몸에 좋지만 놔뒀던 거 먹으면 금방 탈이 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 저는 그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고기 같은 걸 먹고 나서 그 쉰다리를 내어주시곤 했거든요. 예, 저가 그런 케이스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느 잔치집에 있으면 돼지를 통으로 삶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몸국을 해요. 제주 잔치에 몸국을 하면 그게 엄청 맛있거든요. 그걸 맛있어서 먹었는데 그 다음 뒤에 감당을 못해요. 장이 안 좋아갖고 금방 설사를 한다든지 뭐 하면 이걸로 쉰다리라는 개념보다 약이라고 해서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음료가 아니고 그냥 약으로. 예, 먹으면 거짓말처럼 정말 나아요. 그게 쉰다리예요. 예. 아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국물을 좀 먹으신다는 말투가 좀 나와요. 네. 제가 그 고향도 제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고향은 서울이고 저는 이제 제주 생활을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주에 오기 전에는 한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있다 왔고요.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쉰다리가 뭔지에 대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본인이 만드신 발효 음료라고 뭐 서비스라고 주시길래 마셔봤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마셨거든요. 근데 마셔보니까 제가 평생 동안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고 그리고 또 뭔가 그 신맛 그리고 달콤한 맛 그런 게 굉장히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쉰다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그 뒤부터 이제 쉰다리를 이제 가끔 먹게 되는데 제 입맛에는 감귤 쉰다리가 굉장히 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뵐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나름 뜻깊은 자리입니다. 어쨌든 제주는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 음식조차 참 독특한 곳인데 그게 바로 쉰다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제주만의 음료죠. 이 제주도만이 음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되다 보니까 고온 다습하잖아요. 특히 여름에. 아침에 보리밥을 해. 옛날엔 그 밭농사라 보리밥, 제주도에서는 보리밥 아니면 조밥밖에 못 먹었어요. 저희들 어릴 때. 보리밥을 해놔두면 이게 점심까지 안 가요. 점심쯤 돼가면 그 완전 그 습하다 보니까 하얗게 곰팡이 피고 빨리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버리기가 아까워갖고 이걸 다시 물에 헹궈갖고 이걸 누룩 넣고 쉰다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은 이 제주도 분들도 상한 밥으로만 쉰다리를 만드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하지 않은 바로 지은 밥으로도 쉰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만드는 방식도 달랐겠네요. 다 다르죠.
왜냐하면 비율도 달랐고요. 온도, 기간에 따라서 신다리 맛이 다 달라지죠. 근데 어떤 집에는 만약에 여름에 제사를 하잖아요. 다음 날 안 가요. 다 상해버려요. 그러면 그 제사에 올렸던 떡이니 빵이니 버리기 아까워서 모두 놓고 누룩만 놓으면 반려가 돼갖고 이렇게 신다리에서 먹었던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쉰다리가 어떤 거예요? 저도 정말 알고 싶은데요. 진짜 재밌게도 여름철 가면 한 뭐 방앗간 그냥 일반 할머니네 집 가면 냉장고에 진짜 다 쉰다리가 진짜 뭐 거짓말처럼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 할머니는 이거를 순달이라고도 순다리. 하고 어떤 집 그냥 순달. 집집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제조 방법도 다르지만 부르는 이름도 이름도, 다르고 그렇죠. 어떤 집에서는 끓여서 두시는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발효가 특히 여름에는 발효가 과발효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끓여서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음껏 마실 수 있죠.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조금만 아니 마시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네. 쉰다리로 단련이 되셨는데 왜 술을 못 드세요? 그러게요. 제가 신다리를 잘못 배웠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막 이제 식당 어머님들이 아니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뭐 이제 행사나 이런 걸 해서 밥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다 싸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여서 싸서 왜 집에서 뭐 해 먹으려고 하면 아니 이거 집에 가서 신다리 해 먹게.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절약하는 그 존양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나 맞아요. 싶기도 그래서 해요. 신다리는 뭐 대표적인 존양정신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육지에도 비슷한 음료가 있나요? 육지에도 신다리와 비슷한 발효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감주 혹은 식혜를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감주하고 식혜 같은 경우는 물론 두 개 다 발효 음료고요. 발효 식품이고 조금 다른 게 제주 신다리는 보리를 주로 주 원료로 쓰는데 감주라든지 식혜 같은 경우는 주로 쌀을 더 주 원료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감주 같은 경우는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식혜 같은 경우는 감주나 혹은 신다리와는 다르게 누룩이 아니라 엿기름을 써서 만든 음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발효식품인 건 공통점인데 네. 주재료가 뭐냐, 네. 또 뭐 알코올의 도수가 좀 있냐 없냐 네, 차이가 맞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지금 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세요? 저는 오리지널 보리밥. 보리밥과 누룩과 물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노하우는 단맛을 내야 하잖아요. 요거는 단맛이 안 하니까 반려액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시행착오를 많이 이제 거치면서 그래도 대중성 있는 맛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 외부 온도가 실내에 가면 28도, 29도 되잖아요. 그러면 항아리 온도를 한 36도, 38도 맞춰갖고 이렇게 했을 때 딱 30시간. 30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희 집 신다리인데 몇 시간 반려하고 몇 도에 반려하느냐에 따라서 반려음료이기 때문에 맛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박람회에 어디 가면 저희 신다리 이렇게 시음을 하잖아요. 그럼 제주도 분일수록 그런 말을 잘해요. 아이고 이건 신다리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할머니 해줄 때 맛이 아니냐면 그러니까 맛이 다른 게 신다리예요 하고 제가 설명하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내도 다 다르듯이 이런 반려음료는 신다리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김치든 맛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니요 하지 말고 우리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적이 많아요. 조금 시간을 오래 두면 둘수록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는 가열내서 해요. 왜냐하면 금방 해서 상온에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그냥 냉장고에 넣고 상온에 놨잖아요. 그럼 밤 되면 알코올 성분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성분이 이미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5도 이하에서 냉장했을 때 유통기한이 20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신다리를 또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맛을 한번 봐야겠죠? 예, 한번 맛보아 보세요. 네. 신다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색이 예뻐요? 아, 이게 하나 요거는 오리지널 보리 신다리고요. 요건 저희가 특허 받으면서 과일을 첨부한 거예요. 요거는 감귤 신다리, 요거는 블루베리 신다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 이렇게 그렇죠. 다른 거고. 예. 그리고 이 앞에 빵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이 우리 보리 신다리가 여기에 효모균 내지 유용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효모균이 아주 많다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 첨가물 아무것도 없이 이 신다리와 밀가루 두 가지로만 만들었어요. 네, 자, 한번, 네. 맛이 어떤지 네, 잘 드셔보시죠. 마시겠습니다. 네. 맛있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셔요. 예. 맛이 다 다를 거예요, 세 가지가.
확실히 보리로 만든 거는 구수한 맛이 그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알코올 도수 그런 알코올이 느껴지지 도수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은은하게 단맛이 네.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마시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주 내려왔을 때 네. 드셨던 그 신다리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맛이 감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감귤 맛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네, 추억의 맛. 네. 어떤 게 요즘 잘 나가요? 지금 판매를 하면 요게 오리지널이 80%를 차지해요. 아무래도 네, 이게 신다리라고 하면 이 예. 정통 네, 이걸 많이 요즘은 찾죠. 이게 섞은 거보다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것이 아주 효자. 예. 빵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신다리로 오리지널 만든 이 효자 신다리하고 밀가루고 딱 두 가지만 넣고 만든 거예요. 설탕 약간 들어갔어요.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상해떡 있잖아요. 네. 상해떡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막걸리로 발효를 하니까 밀가루에 막걸리 넣고 발효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곽지였는데 우리 동네에서 밀가루에 신다리 넣고 발효한다고 그렇게 해서 상해떡을 만드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거는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있어서 먹으면 이제 얼굴도 빨개지고 네. 하는데 이건 확실히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 어린애들이 먹여주면 그러니까. 잘로 좋아요. 호모균이 많은데 근데 옛날 어른들은 저희가 이제 이 박람회 나오는 데 가면 어린 애들 이렇게 사주려고 젊은 엄마 가면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큰일 난다고 사주지 말라 신다리 먹어 아기 큰일 난다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거는 그날에 냉장고도 없고 맛을 때 놔두면 알코올 성분이 막 발생하잖아요. 이 알코올 성분 발생한 걸 어린애기 먹이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생각만 해갖고 옛날 어른들은 옛날 생각만 해서 알코올 이 신다리 애기 사주면 큰일 난다고 못 사주던 게 나 큰일 날 뻔했네. 예. 근데 약간 속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제 좋은 균이 들어간 신달인데 끓이면 좋은 균 다 죽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원래 많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그 말씀 나오시니까 하지만 우리 신다리에 유산균이 없는데 유산균이 없다 갖고 지금 판매하는 신다리 가열한다는데 가열하면 균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 죽은 신다리를 뭐하러 사 먹냐고 이 아니, 말씀을 하신대요. 유산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전혀 없어요. 누룩에서는 유산균이 발생을 안 하고 혐오균 내지 그 외에 유용미생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유용미생물은 150도를 끓여도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왜냐면 청국장 같은데 펄펄 끓이면서 뭐 혐오균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 요거트도 그렇고 발효식품이라서 당연히 유산균이 똑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인식이 신다리는 유산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시험을 안 해본 분들의 말씀이고 저희는 그 대신 효모균은 엄청 많대요. 근데 왜 이걸 예. 마시면 배변 활동이 좋아지지? 네, 그러니까 혐오균이 많으니까. 혐오균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빵 맞습니다. 박사일 것 같아요. 네. 빵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 신다리로 만든 이 빵. 신다리로 만든 빵을 먹어보니까 보통 식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만큼의 식감이 있는 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식빵들 드라이 이스트 쓴 애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식감에서 뒤처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 씹히는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단맛도 많이 느껴지고. 설탕은 좀 났어요. 설탕이 아까 있잖아요. 설탕은 조금 났다고. 어느 정도 나야 네, 맛이 네, 나야 또 네. 맛있는 건데. 설탕을 안 넣으면 설탕을 전혀 안 넣어봤어요. 네. 이거는 맛이 밋밋해서 대중성을 못 살리게 주라고 해서 생각보다 진짜 설탕을 좀 쫄깃해요. 넣었어요. 네. 쫄깃한 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신기한 게 마시면 그 좀 기분 좋아지는 그 시큼한 맛이 네.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신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효 음료잖아요. 근데 이제 누룩을 써서 발효시킨 음료인데 보통 누룩 내에 그
곰팡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왜 다들 쌀밥 있잖아요. 쌀밥 이렇게 곱씹다 보시면 이렇게 단맛 느껴지시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누룩 내에 있는 이 곰팡이 효소들이 밥의 주성분인 녹말이나 전분을 발효 공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사람이 씹어 먹었을 때 단맛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발효 공정 동안에 또 다른 미생물균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 친구들이 발효 공정 끝에 생긴 포도당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유기산을 만듭니다. 근데 이 유기산이 저희가 어떤 특정 식품들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신맛들, 그 신맛들을 나게 해주는 애들이 유기산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통한 발효 공정을 통해서 생긴 포도당 그리고 유기산, 이 두 친구들이 신다리를 먹었을 때 단맛과 신맛을 느끼게 새콤달콤하게. 네,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누룩 같은 거는 주로 보리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쌀로 만드시나요? 통보리로 만듭니다. 통보리로 만드시나요? 통보리로, 예. 그리고 원래 누룩에서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나죠, 아주 나죠. 근데 고약하게 왜 나죠. 냄새가 안 나요? 그 곰팡이 필 때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걸 또 햇빛에 말리거든요. 말리는 과정에서 안 좋은 냄새가 다 달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다 말린 누룩을 냄새 맡아보세요. 또 그렇게 아까 닭이 발생해서인지 네.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신기하게. 아니 냄새 안 나죠? 네. 네, 냄새 전혀 그래서 안 나요. 사실 저희 일반 집에서 신다리를 만들 때 좀 저가의 누룩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 세대나 저희보다 좀 어린 세대 친구들은 신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 이게 좋은 누룩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누룩을 만드는 몇 할머니들을 각자의 집에서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월평마을에서 만났던 할머니 신다리가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든 거는 엄마 죄송합니다. 맛이 정말 안 나겠죠. 진짜 우와 이거 최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냉동실에서 누룩을 곱게 빻은 누룩 가루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꼭 유기농 마스코바도 설탕을 넣어서 이제 누룩을 또 곱게 갈았으니까 그 할머니 거는 누룩 가루까지 그대로. 그 할머니도 역시 보리로 누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직접 누룩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래서 누룩도 만들 때 뭐 볏짚도 넣어서 만들어봤고 보리집도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만들어보고 그 제주도 야산에는 막 농약 안 친 그 곳에 쑥이 만큼 자란 쑥들이 있어요. 그럼 그 쑥들 자라다가 쑥대로도 만들어보고 하면 쑥대가 제일 발효가 빨리 돼요. 열을 빨리 발산시키니까. 그냥 손으로 단단하게 해서는 절대 이렇게 단단하게 공기 안 들어가게 못해요. 그러니까 반죽한 걸 그 틀 안에 놓으려면 그 틀에 천을 깔고 넣고 또 천을 닫고 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발로 꾹꾹 밟아줘요. 덮어서 씻고. 그렇게 딱딱 밟아주고 이 밟은 걸 또 발효를 시키는 거죠. 누룩을 발효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누룩이 만들어질 때까지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누룩도 거의 24시간 이상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하래 이걸 시작했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제일 많은 게 누룩이에요. 궁금한 게, 어떤 집은 신다리를 이제 끓이지 않고 신다리를 오래 두면 식초가 되는 집도 있고, 그 어떤 집은 제가 봤을 때 분명 술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집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다리를 네. 저희는 가열하지만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놔두잖아요. 네. 생으로 놔두면 한 24시간만 지나가면 알코올 성분이 발생해요. 근데 그것도 알코올 성분 발생하기 전에 탄산가스가 발생하는데, 꼭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에서 먹을 땐 탄산가스 아주 맛있어요. 그 맛있는 맛이 지나면 조금 쓰면서 알코올 성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 성분 발생한 걸 그냥 막 버리지 말고 그냥 한 달 이상 놔두면 식초로 변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갖고 자리 물회나 그 물회 먹는데 그 식초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자연 식초가 정말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기회로 신다리 수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주의점 2개를 꼭 알려드려요. 집에서 무난하게 망하지 않게 신다리를 만들려면 보통 이제 날이 더운 날 신다리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뚜껑을 완전히 꼭 닫으면 터집니다. 두 번째,
쉬파리, 초파리라고 하나요? 초파리가 유독 많은 계절이니까 이 신다리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모여들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두면 다 들어가요? 안에 다 들어가니까 항상 숨을 쉴 수 있는 거즈천이나 면보를 해서 단단하게 동열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신다리를 만들 때 네. 또 이건 주의해야겠네. 이제 천 그렇게 하면 또 그 고무줄로 이렇게 만들면 또 그 사이에 또 들어가 이 신다리 향을 좋아하는 그들이 엄청 그 날파리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벌레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랩을 씌워요. 비닐랩? 예, 랩도 이렇게 숨을 네. 쉬거든요. 예,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성과 손맛, 또 시간이 곰삭은 이 쉰다리의 깊은 맛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죠. 그래서 고세롬 아나운서가 쉰다리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워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고세롬입니다. 저는 오늘 쉰다리를 만들어 보러 이곳에 왔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쉰다리를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먼저 어떤 재료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다리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보리밥과 누룩과 물 이 세 가지예요. 아, 이 누룩은 그러면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파는 건가요? 이제 재래시장이나 오일시장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구입해서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보리도 그냥 보리쌀을 네. 사다가 하고 예, 보리쌀도 찰보리쌀이 있고 맥주 네. 보리쌀이 있는데 맥주 보리쌀이 신다리 만드는 데는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 누룩을 먼저 빻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네요. 이렇게 안 빠서져요. 아, 정말요? 오,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든데요, 이거? 예, 이게 신다리가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이 네. 누룩을 만들고 깨는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럼 예, 보통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빻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요것도 아주 요거보다 더 빠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빠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반려되는 과정에 이 누룩이 이렇게 녹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만 빠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려면 저는 지금 더 빻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빠야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피디님을 생각해서 선생님 이 정도 하면 좀 괜찮나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좀 예. 덜어 놔볼까요? 예,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준비 정도 한번 크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다리를 한번 만들어 해볼까요? 볼까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밥을 먼저 아, 넣으세요. 네. 밥을 먼저 넣으시고요. 제가 밥을 먼저 넣어볼까요? 넣으시고. 네. 이거 그럼 일단은 다 밥을 넣으시고 다음에 누룩을 넣으세요. 누룩을 모두 넣으셔요. 모두 넣을까요?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조물조물 아, 조물조물. 네. 여기서 또 2차적으로 더 으깨지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물에 이제 이게 반려되는 과정에서 네. 자동으로 이제 보리밥도 사가지고 누룩도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면서 좀 없어져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물을 넣으시면 돼요. 아, 네. 네, 한번 이게 2리터거든요. 이걸 네. 다 부으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 물이 좀 따뜻하죠. 네. 지금 원래 따뜻한 밥, 건방한 밥을 넣을 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넣어도 온도가 맞는데 네. 지금은 찬밥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미지근한 네. 물로 지금. 저희는 그 항아리 온도를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까지 부었는데 위에는 뭘 싸거나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는 여기 저기 그 천을 넣고 고무줄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잘 반려됐나 안 반려됐나 하려면 고무줄 올리고 천 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간단하게 랩 씌우면 그냥 보여요. 오. 이게 반려가 됐나 안 됐나. 만약에 제가 30시간이다 했지만 네. 온도하고 시간이 안 맞아갖고 반려되지 않았다 하면 반려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붙여주나요? 이렇게 속이 보이죠? 네. 그러면 요거를 30시간 하면 계속 자동으로 이제 바글바글 하면서 아. 이제 그 반려된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신달입니다. 네, 마셔볼게요. 처음 맛이 되게 새콤한데 끝맛은 또 구수해요. 네, 뒷맛이 좋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는 그냥 따라서 물만 마신 거잖아요. 그때 그 식성에 따라서 이 밥을 믹서기로 갈아서 이 물을 다시 넣고 다시 체에 걸려서 그러면 좀 걸쭉하게 돼요. 그렇게 마시면 더 식사 대용으로도 된대요. 그렇군요. 네. 참 이 여름철에 이렇게 쉰다리를 만들어서 또 시원하게 마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름철에 이제 쉰다리를 드시면서 예. 건강 챙기시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여름철 쉰다리로 건강 챙기세요. 제주에서 처음으로 대표님께서 그 쉰다리 제조 허가를 받았다.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신 지금 건가요? 7월 15일로 만 10년이 됐어요. 와, 10년씩이나. 예, 근데 예. 처음부터 바로 쉰다리를 만든 건 아니시라면서요? 처음부터 신다리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 신다리를 하게 된 동기는 그냥 집안에 그 올케가 암으로 좀 아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아픈 분에게 신다리 해주면 준다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올케한테 이걸 신다리를 해서 먹였더니 또 이 올케가 이거를 특허를 받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특허 안 돼. 제주도 사람들 다 만들 수 있는 신다리를 누가 특허 주냐?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갖고 요거 신다리는 신다리인데 과일을 넣은 신다리. 그랬더니 특허 출원이 금방 되고 금방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허 출원을 했더니 세계여성 발명협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코엑스에서 세계여성 발명대회가 했는데 거길 참석하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음을 했는데 이상하게 줄지고 공짜니까 하는지 계속 나도 맛있게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몰래 마시고 나서는 샀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몰래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달 후에 제조 허가를 내고 판매를 시작은 했는데 제조 허가 나는 것까지도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받았지만 그냥 와서 누가 사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마트를 찾아가든지 내가 뛰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저희 신다리가 좋다는 걸 알아주기 시작해서 이제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만 10년이 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이 찾아주고요. 올 8월 말에 그들에도 또 한국 K푸드 박람회에 저희 신다리가 선정돼서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있답니다. 네.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 쉰다리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이 많았잖아요. 한 번에 위생과에서 전화 왔어요. 관광객인데 변난 음료수를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 날짜 거를 이렇게 봐서 어느 마트 같이 해서 몽땅 수거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로 갔어요. 근데 수거해서 맛을 보니까 변질된 신다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위에 과장님이랑 막 맛보고 신다리 맛이 있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신고했던 관광객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같은 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그 위생과에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고한 분은 죄송하다고 전혀 안 마시던 아까 그쵸. 교수님이 그랬죠. 안 마시던 마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탄산음료처럼 맛이 있을 줄 알고 마셨는데 네. 역해갖고 낯선 맛이지, 낯선 육지 맛이었고 위생과에 신고했다고. 네.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초창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많이 더 나아졌죠. 대중화된 게 카페에 가면 막 파는 것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많이 팔고 저희도 팔았으니까. 네. 근데 약간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쉰달이라고 안 하고 순달이라고 하니까 좀 그 맞아, 어감이 좀 맞아. 귀엽나 봐요. 네. 그래서 귀엽네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그래서 하셨었어요. 대기업에서 입점을 하니까 이 신달이라는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입점을 시켜주겠다 해갖고 제가 그분들에게 그럼 제주도 사람 아니라고 하라고 그 서울 사람이라고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고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신달이라고 불렸던 걸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 신달이가 아니지 않냐고 입점 안 하겠다 해서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예. 또 명칭에서 오는 예. 맛도 맛이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약간 건강 음료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다리 같은 경우는 발효 음료로서 중요한 게 장내 건강 기능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내 건강 기능이 개선이 되면 우리의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요.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역 증강력,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비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맛과 영양 그리고 제주 사람들 지혜까지 담긴 이 쉰다리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이 쉰다리의 가치가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분의 바람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이 신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음료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이 신다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아이고 그거 사지 맙소 거에 아이고 그 신밥을 한 거랑 사지 맙소 했을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에 좋고 이 유용물상물이 많은 이 신다리를 전 세계에 알려갖고 우리 제주도민 자산 이거 저 개인이 자산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전 도민이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조차도 쉰다리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아까 장에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장이 맞습니다. 건강하면 노화가 늦춰진대요. 제가 어저께도 막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100세 시대니까 이제 쉰다리를 매일매일 먹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에 약간 포커싱을 맞춰서 마케팅을 잘하면 저라도 당장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마케팅도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쉰다리가 제주의 지혜, 제주의 정신이 담긴 어떤 건강 기능성 웰빙 음료로서 제주도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만의 음료라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는 세계의 음료가 돼야겠죠. 네. 육지에서 지인들이 제주에 내려올 때 뭐 제주다운 음식을 대접할 때가 많은데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쉰다리를 추천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로써 확실히 정했습니다. 후식은 무조건 쉰다리로. 시청자 여러분도 시원한 이 쉰다리 드시면서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